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 창조와 혁신을 꿈꾼다. 엔터프레니어십의 진행을 맡은 김효준입니다.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이 프로그램이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현지인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은 아시죠? 네. 맥주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음료 시장에서 맥주는 4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무엇이 1, 2, 3등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등이 와인입니다. 2등이 생수예요. 그리고 1등이 커피입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인 건물에는 의뢰 커피 전문점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요, 사실 커피 전문점 업계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커피 전문 업종에 진출을 했다가 또 쉽게 실패를 맛보고 다시 물러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레드오션의 그런 산업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커피 전문점과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토종 브랜드로 아주 특별한 성공을 만들어 온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브랜드죠. 바로 커핀 구루나루입니다. 오늘 바로 그 커핀 구루나루의 김은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은희 대표님은 업계에서 잔다르크다 이렇게 별명이 통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는 아마 비단 이분이 여성 CEO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또 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객의 니즈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새로운 통찰력으로 그리고 그 나름의 철학으로 기업을 끌고 가는, 그래서 그 기업을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아마 남다르게 시장에 각인되기 때문이겠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 김 대표님의 노하우와 그런 가치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꿈꾼다. 엔터프레니어십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 4번째 주인공 커핀 구루나루의 김은희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커핀 구루나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희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사실 제안을 받고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세상에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과연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5분 만에 결정을 했던 이유는 일단은 훌륭하신 분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저는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능력이나 실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과거의 경험,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간단히 할게요. 저는 그 71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44이에요. 제가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해도 젊은 사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요. 저보다 이제 너무 어리신 분 사장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뭐 어마어마한 매출을 갖고 있는 뭐 대단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 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저는 보다시피 여성인데 그 여자가 사실 한국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반면에 그런 틈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제가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죽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할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 1학년 때인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해서 반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복도에서 제가 초록색 코트를 입고 복도를 이렇게 쭉 바라다 봤는데 제가 모르는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이 계셨고 주변에는 제가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이 너무 낯설고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왜 내가 초록색 잠바를 입고 왜 나라는 사람이 왜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엄마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느 순간에 죽는 거고 그리고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그 과정 동안에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제가 공부를 뭐 너무 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조금 다르다는 거는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뿐이고 그리고 그 호기심이 생기면 궁금해서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다 뭐가 궁금하면 열어봐야 되고 뭐가 궁금하면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전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제 사업이라는 걸 꾸려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어렸을 때는 단순히 제가 일을 하고 싶었던 그 시작의 계기는 그 원동력은 사실 저희 할머니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저희 엄마랑 아빠가 두 분 다 사업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집안의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빨간 딱지가 붙어서 길거리에 나앉은 적도 있었고 그런 거를 여러 번 저희는 겪었어요. 근데 그 겪는 과정에서 저희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불평을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뭐 누구랑 싸워보거나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할머니를 보면서 묵묵하게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와 닿았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생각한 우리 훌륭한 대단한 할머니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할머니가 저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셨던 거를 저희가 지금 남매예요. 저랑 이제 오빠가 둘이 있는데 저희한테도 똑같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아낌없이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과거에 이제 할아버지의 어떤 과거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할머니의 희생정신은 제가 정말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서 막연하게 할머니에 대한 삶을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처음에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뭔가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어른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할머니의 섭섭함, 할머니의 고단함 이런 거를 좀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 학창 시절이 너무 이게 재미가 없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재미가 없어서 24시간 잠도 자본 적이 있어요. 잠을 자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 좀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생각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빨리 보내고 싶어서 일단은 직장 생활을 좀 빨리 했고요. 그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는 현대그룹에 사실은 입사를 하게 됐어요. 현대그룹에 입사를 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현대라는 조직이 지금은 이제 뭐 여자분들이 어떤 직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누리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 건설이 모태였기 때문에 남자들 그 중심의 어떤 직장이었는데
거기서 여직원들은 저희가 그 회사 직원이 남자 직원이 1000명이었고 여직원이 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0명의 여직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복사하고 커피 타고 팩스 보내고 뭐 이렇게 풀 붙이고 이런 걸 한 1년 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은희야 뭐해 너네 회사 괜찮아? 이러면은 아니 나 내가 다방 레지도 아니고 내가 공순이도 아니고 나 풀 붙이고 있다? 나 커피 타고 있어. 이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둘 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직장을 가도 여직원들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해보고 싶은데 여직원이라고 저한테 일을 안 줬어요. 어떠한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냐면 그 언니들, 선배님들, 대리님들, 과장님들 옆에 가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절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도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내가 이 현대라는 조직에서 이사 타이틀은 달고 싶었어요. 이사. 여자 중역이 되고 싶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사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직원들 대리도 사실 안 시켜줬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내가 이 회사에서 그 이사라는 타이틀을 달 수 없으면 그럼 내가 뭔가를 더 펼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러면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리는 달고 나가자. 예. 그 대리님이 뭔데 왜 여자는 안 시켜줄까. 그래서 사실은 해마다 인사과에 찾아가서 승진시켜달라고. 승진시켜달라고 제가 3년을 노래를 불렀더니 시켜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그래서 대리라는 직급을 달고 3개월 있다가 이제 그만둘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그전에도 사실은 승진이 좀 잘 안 되니까 저희 상사분한테 사표를 한 3-4번 던진 적이 있어요. 예. 저는 승진하고 싶은데 일을 많이 주시던지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승진을 안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한데 너 먹고 살 거 있어? 너 나가서 할 일 있어? 너 먹고 살 거 찾으면 그때 사표내. 이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되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보나마나 대안 없이 사표를 쓰면은 안 받아주실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안 없이 그만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신용대출이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친오빠께서 그 한강에 이렇게 그 수영장 있잖아요. 야외 수영장에 아는 분이 거기를 영업권을 입찰을 땄다고 거기에서 너 장사를 해볼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면 되는 거야? 했더니 야 떡볶이랑 이런 거는 자기네가 그쪽 그 주최하는 쪽에서 영업이 잘 되니까 다 하니까 그거 아닌 것만 해보면 된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경험도 없는데 그리고선 저희 부장님한테 사직서를 이제 딱 드렸죠. 부장님 저 퇴사 이제 할게요. 했더니 너 또 왜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먹고 살 거 있다고. 근데 그게 뭐냐고.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전 그게 너무 하고 싶다고. 그때 저희 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월 말까지 사직서 날짜를 5월 말까지 가지고 있을 테니 너 나가서 경험해보고 아니면 빨리 들어와. 일주일 만에.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이틀 만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냥 무조건 시장을 나갔어요. 무조건 나가서 그냥 500만 원을 들고 갔어요. 제가 대출 받은 걸, 신용대출 받은 걸 3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장을 갔어요. 이제 무엇을 할지. 근데 아이템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죠. 뭘 해야 되냐고. 그때 거기 사장님께서 꼬마 피자가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피자요? 만드는 것도 일단 간단하니까 일단 주세요 해서 한강에서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처음 그거를 시도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너무 안 됐죠.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먹는 건 잘 먹는데 맛보고 이러는 건 좋아하는데 요리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살림을 해본 것도 아닌데 그냥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사회생활만 하다가 나갔는데 뭐 이거는 뭐 아르바이트생이 왔는데 뭐 몇 시간 만에 도망가 버리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뭐 물건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일도 벌어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오늘은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다 싶으면 장마, 비가 오고 그래서 너무 2달 동안 너무 힘들게 마음고생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느꼈던 게 그 당시에 그 피자의 이 생지를 물류로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발주를 못하는 바람에 그걸 못 받았어요. 근데 딱 왔더니 재료가 없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어떻게?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사는 저희 신랑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제 그날 그 생지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투정 부리면서 오늘 장사를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하냐. 사실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때. 근데 남자친구가 그래? 기다려봐. 이러더니 왔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생지가 없으니까 피자를 못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빵집 가서 식빵을 사온 거예요. 식빵을 사와서 거기다 토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왜 불평을 하고 왜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을까? 이 생각에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지? 라는 좌절감에 좀 쌓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2달 동안 사실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500만 원을 투자해서 뭐 약간의 매출과 어찌됐건 기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똔똔까지는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피자를 할 때 제가 피자만 한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커피숍을 하나 했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커피숍이 그 탐앤탐스라는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커피숍을 하면서 이제 커피숍과 이제 피자를 같이 하고 이제 이거 하나 정리가 되고 커피숍을 이렇게 해보니 사실 저는 이제 회사가 건설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숫자들이 몇백억, 몇천억 이런 숫자를 보다가 커피 한 잔에 3,000원, 100잔 팔아봤자 30만 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데 내가 모르는 분야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커피더라고요. 커피. 그래서 커피숍이 조그마긴 하지만 이거를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커피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 어떻게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단국대에서 커피 전문가 과정 6개월 코스 이렇게 그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내가 여기 가서 수강을 하느니 교수님을 찾아서 그냥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게 봉사는 아니죠. 거기서 제가 더 많은 걸 얻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그 교수님이 박자, 이차, 추자라고 박이추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그 쓰리박이라고 아마 그 커피에 관련된 도서들 보면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일본 커피를 굉장히 잘하시고 커피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혹시 조교가 안 필요하냐.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수 없이 할 테니 저를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너무 흔쾌히 필요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교수님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많은 정보,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된 자료들, 준비된 거래처, 답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학생들보다는 제가 더 많은 걸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한 그 거래처를 갔는데 그
융드립이라고 혹시 아세요? 일본에서 즐겨 먹는 융드립이라고 이렇게 천으로 드리퍼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미각이 발달이 됐는데 그 융드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종이 필터는 사실은 커피를 추출하면은 커피의 오일이나 향이나 아니면 커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다 뽑아내기에는 솔직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종이 필터가 흡수를 해버리니까. 근데 융 필터라는 거는 천인데 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추출이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추출 방법인데 그 융드리퍼를 보면서 왜 그 융드리퍼가 맛있을까? 근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또 뭐냐면 그 당시에 스타벅스 커피가 조금 막 생겨나기 시작할 텐데 카페 모카 이런 거 달콤한 커피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왜 그런 커피를 못 만들어 먹지?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기계를 놓지 않더라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그 융드리퍼랑 그 다음에 그 프레스기라고 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프레스로 눌려서 이렇게 티나 커피를 우려 먹는 그 티포트 같은 건데 아시죠? 네. 그 기계를 보면서 요 프레스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 가루들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없애고 걸쭉한 에스프레소 농축액 같은 걸 뽑아내는 방법을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찾은 거예요. 그 필터에서 융필터를 좀 카바를 씌우면 압력도 생길 거고, 그리고 커피에 그 먼지 같은 커피도 올라오지 않을 거고, 대신 맛은 최대한 뽑아낼 거고. 그래서 그 필터를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필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필터를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이걸 물어보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카바 있죠? 네, 마이크 카바를 보고선 이 공장을 찾아가야겠다 해서 그 공장을 찾아가서 거기 사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제 작업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유통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융필터나 커피나 더 많은 좀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매장 하나 갖고는 안 되니 이 매장을 팔아서 다시 캐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테이크아웃 매장을 팔고 매출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원하는 가격은 아니지만 적정 가격에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신용대출 갚고 그리고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생겼어요. 이러고 이제 바로 시작한 게 뷰티풀 데이라는 이제 커피 도소매 유통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 도소매 유통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납품하고 이제 집에서도 그 머신 없이 카페 모카나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시연을 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영업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매출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만족을 못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때 제가 사무실이 그 그러니까 오빠 사무실 옆에 제가 이제 얻어갖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타멘탐스 쪽에서 전화가 오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제가 달려가서 전화를 받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던 과정을 지켜보니 회사 사정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오빠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있던 사업도 사실 제가 크게 만족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화 받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점포 개발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메뉴 개발을 해봤던 적도 없지만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오빠를 위해서 무조건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 정도의 조금 노하우나 이런 거는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커피 사업을 하면서도 그 전환 됐던 그 시점들이 보면은 항상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제가 만약에 앞뒤를 계산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일을 했었으면 그 계산만큼밖에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월급이 3천만 원이면 그걸 내가 염두에 뒀으면 3천만 원어치밖에 일을 못했겠죠. 근데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멘탐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 브랜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브랜드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글로벌하고 왜 세계 진출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타멘탐스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됐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 이미지로 다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다시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2007년 이제 말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사업 경력은 커핑그루나루로 사업한 경력은 한 7년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욕심에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로고나 이제 브랜드 네임 작업을 할 때도 이거 좀 재미난 얘기긴 한데, 처음에는 로고를 저희 직원한테 여러 개를 뽑으라 그래서 한 300개를 뽑았어요. 300개를. 300개를 뽑아서 벽에다가 착 붙여놓고 2달을 지켜봤어요.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일하다 보고 이렇게. 근데 2달을 지켜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로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에 들어온 로고를 빼다가 이제 글씨를 조금 모양을 조금씩 손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저희 로고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루나루 커피인 그루나루지만 처음엔 나루그루 커피인, 나루그루, 그루나루 어떤 게 좋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문자를 쫙 날렸죠. 어떤 게 더 입에 이렇게 딱 와 닿으시냐. 근데 그루나루란 말이 조금 더 좋다라는 답장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루나루 커핀인데 그때 고민을 했던 게 그루나루 커핀? 이러면은 웅얼웅얼 커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나루그루 커핀 하면 아자가 발음이 터지기 때문에 나루그루 커핀이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그루나루 커핀? 이러면 같이 이제 톤이 이렇게 좀 다운되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생각한 게 커핀을 앞으로 뺀 거죠. 그래서 커핀 그루나루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2007년 말부터